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가족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둘만의 신혼생활도 좋지만 단순히 북적거리며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여 시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순한 생각들이 저의 삶을 반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댁의 가족은 시부모님, 아주버님 내외 우리 부부,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이렇게 총 7명의 대식구였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두 분 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사내 커플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있는 시간은 주말 빼고 저녁 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직장과 멀어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 중 시어머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 집에 살림을 도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요리도 썩 잘하지 못한 저에게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어머님은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라 힘들진 않을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우리 가족만 먹여 살릴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도 들고 식구가 늘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좀 힘이 붙이는구나. 많이 힘들진 않을 거야. 너랑 나랑 같이 하니까? 라고 말하셨고 남편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말하니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일하면 힘들 거고 우리 아이도 생기게 되면 어차피 그만둬야 할 텐데 엄마 도와서 음식이랑 살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평소 현모양처가 꿈이라 고민 끝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잘 생각했다며 우리 같이 장 보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시장에 딸 며느리랑 오는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는 사이좋게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고 어머님과도 나름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하게 된 지 3달이 지났고 집안일이 익숙해질 때쯤 어머님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개모임이 있구나? 오늘 친구 생일이라 너 혼자 할 수 있지? 하며 살림은 한순간에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니 나는 30년을 혼자 했어. 몇 달 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징징대니? 그거 몇 번 했다고 시어머니 눈치를 주니? 나 때는 시어머니가 도와주기는 했는 줄 아니 그냥 다 알아서 했어. 하며 소호와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토를 달면 싸움만 될 것 같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은 엄마도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나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며 코를 골며 잠들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가씨가 주방으로 블라우스 1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새언니 이거 드라이클리닝인 거 몰라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세탁기에 돌려요. 생각이 있어요? 다 망가졌잖아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세탁기 통에 있어서 돌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말하니. 아, 진짜 짜증나. 여기 택에 써 있는데 살림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몰라요? 울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님은 저를 보시며 얘 세탁할 때는 다 체크를 하고 넣어야지. 그거 하나 못하니.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아버님은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너가 따로 놓던가 말하고 놨어야지. 아침부터 이게 뭔 소란이야? 라며 말하셨습니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아가씨는 툴툴대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오히려 저에게 와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아가, 내가 가족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본인들이 챙기라고 혼내주마.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형님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하여 승진이 되었다며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대기업에서 여자가 승진하기 어렵다는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셨고 아주버님도 부인이 자랑스럽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형님이 주신 선물들을 나눠 가지며 하나씩 뜯어보는데 아버님은 가디건, 어머님은 명품 스카프, 남편은 넥타이, 아가씨는 귀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감각적인 선물들에 역시 형님은 보는 눈도 다르구나 생각하며 제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내 선물은 뭘까? 아가씨처럼 귀걸이인가 하고 선물을 뜯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선물은 꽃무늬가 있는 앞치마였습니다. 다들 멋진 선물이었는데 고장 나는 앞치마라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가씨는 와, 진짜 작은 새언니한테 딱이다. 너무 잘 어울려요. 하며 깔깔 웃었고 어머님도 봄인데 아주 잘 어울린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선물해준 사람의 성의를 봐서 감사합니다. 형님, 하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옷 사줄까 했는데
동서는 장볼 때 아니면 외출도 안 하니까. 그래서 동서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앞치마더라고. 어때? 마음에 들지? 하셨고, 형님은 어머님을 보며 어머님, 저 센스 있게 잘 골랐죠?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일을 가지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괜히 서운했습니다. 거실에 넘쳐나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버님은 그게 그렇게 웃기니? 큰애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자리를 피하자 어머님은 웃기기만 하구만 왜 저래? 신경 쓰지 마라 큰애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하러 주방으로 오니 평소 입던 앞치마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어제 형님이 준 앞치마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앞치마를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아가씨는 주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역시 작은 새언니는 앞치마가 참 잘 어울려 하며 얄밉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밥들이나 먹어 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집을 치우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똑똑하며 둘째 아가 나 좀 들어가도 되니? 하며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제 많이 속상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나쁜 마음으로 한 선물은 아닐 거다. 하며 흰 봉투를 저에게 건네시며 별건 아니고 내가 사다 줄까 하다가 너가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백화점 상품권인데 마음에 드는 옷 사 입어라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은 너가 우리 집에서 힘들게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줘라 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에 힘들지만 더욱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 아버님은 주방으로 오셔서 배가 고픈데 우리 아침은 언제 먹니? 하며 들어오셨습니다. 방금 아침 식사 드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일어났는데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부족했나 하여 금방 드리겠다 하고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밥을 안 먹었다고 다시 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의심되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방문하였고 역시나 치매가 맞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오곤 점차 증상이 심해졌고 도저히 집에서는 케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요양원을 이야기하니 아주버님은 집에 엄마도 있고 재수 씨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왜 보내요? 라고 이야기했고 아가씨 역시 그래요. 나도 회사 갔다 오면 같이 도울게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듣던 형님은 근데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솔직히 그렇게 되면 동서 혼자 집이랑 아버님 케어를 해야 할 텐데 그건 무리예요. 라며 웬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족회의는 길어졌고 의견이 점차 줄어들지 않자 어머님은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내가 혼자 해. 내가 아빠는 절대 어디로도 안 보내. 하며 자리를 피하셨고 남편은 그럼 우선 조금 더 아버지를 집에서 모셔보자 여보 라며 말했습니다. 평소 아버님을 존경했기에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아버님을 돌보는 사람은 없었고 큰 소리 치던 어머님은 친구들과 여행이다 뭐다 해서 나가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주버님 내외는 회사 일로 야근도 잦아졌고 아버님이 주무시는 시간쯤에 들어왔습니다. 도와주기로 했던 아가씨는 맨날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지쳐갔지만 아버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추억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간호하고 보살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아버님은 매번 좋은 이야기와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고 몸이 많이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방을 나가려는데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으시며 아가,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이 은혜는 내가 잊지 않으마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얼른 주무세요. 우리 내일도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요. 하고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평소와 다른 아버님의 인사에 의아해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니 어머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제서야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떠나신 거구나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을 치르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갑자기 서류 봉투를 들고 오더니 재수씨, 눈이 있으면 설명해봐요. 이게 뭐예요? 하며 봉투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당황하여 종이를 열어보니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해하며 쳐다보니 아버지를 어떻게 꾸셨길래 명의가 재수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상속 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작은 건물과 땅이 있었고 명의를 이미 제 이름으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증받은 유언장에도 저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아버지 딸인데 이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요. 둘째 언니 아버지 정신 오락가락할 때 언니가 바꿔놨죠? 하며 이야기했고 형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동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동서한테 피해 안 가게 마무리할게. 우리 가족이잖아. 이건 아니지. 재산은 자식들이 갖는 게 맞지. 라며 말했습니다. 덩달아 남편도 여보, 아버지가 아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을 것 같아. 문제되지 않게 공동으로 나누자.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다 듣고 있던 어머님은 너 솔직히 말해봐. 둘만 집에 놔뒀더니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이렇게 만드니? 얼른 명예 바꿔놔. 울며 소리치셨습니다. 가족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저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했고 제 편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이지 하며 정신을 차렸고 마지막 날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되새기며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고 싶으셨나 보죠. 제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말 화가 나네.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단물 다 빨아먹고 힘없는 노인 취급하는 당신들 때문이야. 필요할 때만 살랑살랑거리고 정말 역겹네. 아버님이 아프셨을 때 누구 하나 신경 쓴 사람 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족들한테 쏘아 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가식적인 표정으로 나도 당신이 정말 고생한 거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동과 말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놈이 제일 나빠. 너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너까지 날 무시해? 난 절대 포기할 생각도 없고 아버님이 주신 거라 명의도 못 바꾸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하며 소리쳤고 남편을 보며 날 가정부로만 대하는 너랑도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잘못했다며 연락 왔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굽신거리며 때가 되면 찾아오는 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피곤하지만 그 모습이 고수어 재미있습니다. 치매 걸리신 아버님을 가족들보다 헌신적으로 돌봐드린 것에 대해 알아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